안녕하세요, 가치아입니다. 자, 다음 주면 3월 마지막 주더라고요. 올해가 된 것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분기가 끝나가고 있고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말이니까 모두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오늘 영상은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내용을 다뤄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다면 말씀을 달라고 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분께서 기업들의 PER, PBR 이런 가치를 수치한 데이터를 통해서 기업들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설명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PER이라든지 그리고 PBR 이런 가치를 수치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진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가치라는 것은 우리가 직접 그 가치를 평가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기업을 통틀어서 적정 가치가 정말 얼마나 되는지 그걸 개인이 산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개인뿐만 아니라 많은 애널리스트라든지 이런 증권업계에 종사하는 분들까지 모두 정말로 이런 적정 가치를 수치할 수가 있는지 저는 항상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PER, PBR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부여를 하면서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차근차근 설명을 들어볼게요. 사실 이런 가치를 정의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책에서 굉장히 많이 설명이 될 거예요. 어쨌든 책에서는 분량을 많이 늘려야 되기 때문에 PBR이나 PER을 설명하면서 분량을 상당히 많이 늘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주식시장에서는 과연 누가 예를 들어 에코프로비엠 적정 PER과 PBR이 얼마나 되고 그걸 맞출 수가 있는지 저는 결코 그렇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가령 이런 거죠. 한국전력. 제가 과거에도 한 번씩 한국전력을 예시로 든 적이 있었는데 여기 PBR을 보시면 0.23배라고 나와 있어요. 시장에서 보는 기준은 1이거든요. 즉 한국전력이 부도가 나서 기업을 청산했을 때 그 청산 가치를 1이라고 보는데 지금은 0.23배이기 때문에 그 청산 가치보다도 한참 못 미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굉장한 저평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지금 한국전력의 PBR이 1을 넘어선 적이 있나요? 저는 과거 5년 동안 1을 넘었던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데이터를 보면 상당히 많이 복잡한 용어들이 있죠. PER, EPS, PBR, 그리고 배당 수익률 등등 복잡한 용어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안다고 해서 결코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는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가치를 수치로 분석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업종에 대한 이해, 그리고 매수 매도의 적절한 타이밍,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보려고 노력해 보시고요. 그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다. 즉 기업에 대한 모멘텀, 성장성 이 두 가지를 베이스로 보고 적절한 타이밍을 재는 것, 이게 훨씬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가령 이런 거죠. 자, 삼성 SDI의 주가를 한번 볼게요. 아마 주가가 이렇게 변동하는 과정에서 PER과 PBR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계속 우상향이 나오고 많이 상승이 나온 위치에서 여기에서는 목표 주가가 더 상향 조정이 되고 또 PBR과 PER도 계속 상향 조정이 됐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가치를 수치로 나타낸 것을 보지 마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취지는 과연 과거 저점 대비 얼마나 많이 주가가 상승이 나왔는지, 그렇다면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제가 가장 기준으로 보는 것이 바로 21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과거 21선보다 이격이 많이 벌어졌다, 그렇다면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고,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주가가 급락이 나올 때 이런 위치죠. 여기에서 기업의 가치는 변함이 없고 그 성장성도 변함이 없다. 그렇지만 대외 변수로 인한 주가의 급락이 나왔다. 그렇다면 지금 기업을 바라보는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조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고 저점 매수의 기회로서 매수 시점을 잡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가치를 정량한 것에 대해서 자꾸만 의미부여를 하다 보면 주식이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저도 처음에 주식을 할 때 책을 보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책을 보면 볼수록 이런 용어 정리에 집중을 했었고 또 계속 학문적으로 파고드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실전으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의 성장성과 모멘텀이 있는지 그걸 베이스로 보시고 그 성장성과 모멘텀이 있는데 주가가 별다른 조정이 없이 가파른 상승이 나왔다, 그렇다면 매수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지금처럼 이렇게 주가에 급락이 나왔는데 기업의 모멘텀이라든지 성장성 이런 것들은 변함이 없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기업의 가치와 모멘텀이 훼손될 수도 있을 거예요. 삼성 SDI도 1분기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의견들이 있죠. 그렇지만 2분기, 3분기, 나아가서 내년, 내후년 계속 부정적일지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시고요. 또 종목들도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PBR과 PER은 저는 이렇게는 활용을 하고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 반도체 소재 기업을 매수한다. 대표적으로 테스나라든지 원익 IPS 혹은 한미반도체 이런 기업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동종 업계에 비해서 PER과 PBR을 비교했을 때 고평가가 되어 있는지 혹은 다소 저평가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비교 대상으로 참조하지 절대적으로 이 기업의 PBR은 얼마가 돼야 되고 또 PER은 얼마가 돼야 된다. 그런데 지금 PER은 내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밑단에 있으니까 저평가 국면이고 매수 시점으로 삼아야 된다. 과연 그걸 우리 개인들이 할 수가 있는지 저는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개인들을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종목의 적정 가치 그걸 과연 우리가 정말 산정할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가치를 정량한 것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지 마시고요. 주식을 조금 쉽게 생각하자고요. 제가 이런 국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본다면 작년 말부터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금리 인상 이슈가 있다는 것은 시중에 풀려있던 많은 자금들을 은행으로 회수하겠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고 그렇다는 것은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이런 곳에 몰렸던 자금들이 빠져나갈 수가 있다.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주가도 일시적인 조정이 들어올 수가 있고 실제로 주식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그리고 부동산까지 일시적인 조정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라든지 혹은 금리 인상 외적으로 전쟁 이슈 이런 것도 단기적으로 주가에 충격을 줄 수가 있겠죠. 등등 이와 같은 대외 변수 이런 것도 살펴보면서 투자하는 것이 주식을 머리 아프지 않게 투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직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2023년 이때 하락장이 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까지는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많은 글로벌 증권사들의 의견을 봤을 때 내년에는 그 성장률이 올해보다 조금 둔화할 수도 있다.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더라고요. 자, 아직까지는 정말로 이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연말로 다가올수록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시장의 대두가 될 거예요. 정말로 내년에 기업들의 실적이 꺾이면서 하락장이 올 수 있는지 그런 시각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많이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기업들의 이익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렇다면 올 초처럼 주가의 급락장 이런 것들이 또 한번 발생이 될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수익이 많이 났던 종목에 대해서는 연말이 접근할수록 수익 실현하고 이런 부정적인 재료에 의해서 주가가 몇 개월 동안 조정이 나왔을 때 그 시점을 알고 저점에서 다시 진입한다던가 그런 전략을 세워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대응을 해보시고요. 주식은 하나의 살아있는 생물이잖아요. 지금 제가 23년에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23년이 다가올수록 이 의견이 정말 잘못된 의견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신빙성이 있는 그런 의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권방송을 보다 보면 저 애널리스트의 말이 틀렸다, 맞았다 여기에 굉장히 많이 집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이 종목의 의견이 좋고 전망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날 갑작스럽게 전망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주식은 하나의 생물인 만큼 우리가 너무 단적인 면만 보지 말고 여러 가지 거시적인 흐름을 보면서 항상 그 시점과 상황에 맞게 대응해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업의 리포트를 볼 수 있는 사이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사이트의 링크는 영상 밑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거든요. 그걸 클릭해 보시면 제가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컴퓨터에 즐겨찾기를 해놓으시고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경 컨센서스란 화면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참고하고 싶은 기업들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검색을 하고 클릭해서 들어오면 지금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죠? 날짜가 3월 25일 하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3개월로 해볼까요? 그리고 검색을 해보면 자, 각 증권사에서 지금 이 종목에 대한 리포트를 발간했고 거기에 따른 해석이라든지 증권사의 의견, 전망 이런 것들을 담아낸 리포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보시면 제가 3개월 동안 분류를 해놨었죠. 2월 14일 날 굉장히 많이 발행이 되었었고 최근에는 3월 2일 이때 한 차례 또 발행이 되었었네요. 자, 모든 리포트가 매일매일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멀리 있는 것들은 보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최근 걸로 보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한번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자, 이거 유진 투자증권에서 발행한 리포트예요. 이렇게 보시면 바이든 정부에서 연비 규제가 부활하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보다 바이든 정부에서 연비를 훨씬 규제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미국 전기차 시장이 고성장 추세를 진입했다. 이런 데이터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시면 또 테슬라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 점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전기차들의 예약 상황까지 이런 점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들에 대해서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이라든지 그 기업만의 재료, 이런 것들을 토대로 기업 리포트를 활용해서 투자의 방향성을 세워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이트를 한번 활용해 보신다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테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도 어떻게 본다면 내가 이 내용을 토대로 참조를 활용하는 것이지, 목표 주가는 얼마이고 또 이렇게 된다니까 저렇게 될 것이다, 고지고대로 믿는 것은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증권사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했고, 또 지금 이 산업이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 참조해 보시면서 내가 조금 더 투자해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은 매도하고 나올 것인지 그런 방향성을 세워보시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